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6.7%가량 오르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하면서 시가총액도 3조 달러 선을 탈환했는데요. 지난 3거래일간 주가가 13%가량 급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기술주들의 흐름에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아직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개시할 때는 아니라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매파적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에 현지 시간으로 25일 달러화는 주요 통화에 비해 소폭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와 기대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반면 주택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경제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경기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짙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의 일부 부품 결함으로 인해 총 2만 2천여 대를 리콜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전면 유리창 와이퍼와 짐칸의 트림 부품에 결함이 발견된 것이 이번 리콜 사태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6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기술주가 다시 한번 시장의 패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주들의 강세로 인해서 이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한 반면 다우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시장은 전날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몰린 엔비디아가 단 4거래일 만에 6.7%대의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서 이 시총 3조 달러 선을 되찾게 됐고요. 또 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7대 빅테크주죠. 매그니피센트 7 역시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AI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 특히 어제 강세를 보였던 우량주들은 이날 다시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연준 인사들은 매파적 발언과 함께 금리 인하 신중론을 다시 한번 대두하게 되면서 달러화 강세를 부추겼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급 개선에 힘입어서 3거래일 만에 이 반등에 성공한 코스피. 오늘도 마찬가지로 0.1%가량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2,770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코스피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오늘은 이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물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계속해서 이 코스닥 시장 오늘은 0.1%가량 현재 강한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840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기관이 9거래일 연속 매물을 토해냈던 코스닥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 약하게나마 현재 매물 출회해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가세해서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 코스닥은 계속해서 이 반락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연이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오늘 반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까지 7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이 수출 증가세를 이어왔던 반도체가 하반기에 들어서도 전년 동기 대비 26%가량 수출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2024 하반기 경제 전망 세미나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의 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무려 45%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IT 시장 전체 성장률이 10%가 채 되지 않는데 이 세계의 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16%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 역시 이와 연결지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요 증가, 특히 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 상승에 힘입어서 하반기에도 수출 호조세가 기대되는 반도체 섹터.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저께도 장마감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은 안 합니다. 오늘은 안 하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시장이 우리나라가 흔들릴 때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줬죠. 흔들리는 것은 미국장이 흔들려서 그렇다. 근데 미국장이 많이 흔들리느냐? 아니다. 조금 흔들렸다. 미국장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폭락은 없고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는 거다. 라는 얘기해드리면서 정상적인 흐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계속 박스권 속에 있는 테마주 계속 잘 움직이죠. 최근에는 이제 수출주들 막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오늘도 자동차 업종이 강하네요. 그리고 반도체가 오늘 오랜만에 엔비디아의 강세에 힘입어서 반도체도 지금 움직임들이 나쁘지는 않은데 아니 그동안 한 3, 4일 동안 한 4에서 한 5% 빠진 애들은 그러면 4에서 5% 올려야 되는데 한 4, 5% 빠진 애들은 한 2, 3% 올라가고 한 3% 빠진 애들은 0.6% 올라가고 뭐 이런 수준이라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장이 아직 완벽하게 강하게 반등을 주는 모습이 아직 안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전력 설비 전선 테마주들이 오늘 제일 강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 어제는 이제 해운주가 막 움직이고 뭐 움직이고 이렇게 종목들이 순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테마주 장세고요. 자, 해외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장 어제 나스닥 1.26% 반등. 근데 좀 부족해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내일 새벽 5시 반에 있을 예정이고 내일 저녁에는 미국 TV 대선 토론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토론회 몇 번 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내일 무슨 얘기 나오는지 일단 훑어보고 이제 계속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미국에서 무슨 정책 기조로 무슨 방향으로 뭐 질문들이 여러 가지 나올 텐데 뭐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등등등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각 민주당, 공화당 후보들이 나와서 뭔가 얘기를 내놓겠죠. 무슨 얘기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예측되는 부분들은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관련된 수혜주가 뭔가 하면서 시장에서 뉴스에서는 그거 찾느라 혈안이 될 거예요. 무슨 한마디만 딱 나오게 되면은 그 단어를 또 해갖고 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쪽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면 테마 확 몰릴 거고. 그러니까 이제 대선 테마주들 움직임들 이제 잘 지켜봐야 될 때가 됐고 어쨌든 미국 시장은 일단 실적은 좋을 겁니다. 2분기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호황이에요.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갈 때가 그렇죠. 과거에도 잘 나갔지만 엄청난 격차를 벌이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뭐 기업들의 실적도 무지하게 좋습니다. 거긴 뭐 그냥 소비를 거의 뭐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뭐 돈 없다 싶으면은 이제 막 줄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렇대요. 미국은 돈 들었다 싶으면은 내일은 없다. 뭐 다 일단 지르고 보자. 막 이런 주의인가 봐요. 그래서 소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돈 풀잖아요. 모으질 않아요. 싹 다 그냥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뭐 그러는데 그냥 그쪽의 문화가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돈들을 잘 벌어요. 국민들이 돈들도 많이 갖고 있고 엄청나게 써댑니다. 엄청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우려스러웠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작년하고 올해도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돈을 더 풀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은 이제 또 그 자산들이 또 주식시장과 또 부동산과 또 미국에 또 여기저기에 또 빨려 들어가겠죠. 거기다 이제 대선 후보들이 무슨 정책, 인프라 투자 여기다가 돈 한 1,000조, 여기다가 1,000경, 뭐 여기다가 2,000조, 뭐 3,000조 막 쏟아붓는 정책들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뭐 진짜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 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국장은 괜찮아요. 그래서 미국장 여전히 양호하고요. 박스권입니다. 미국장도. 돌파가 되는지는 이제 대선 토론 이후에서 상황 보면 되는 거고 11월 달이 대선 결과가 나오는 날이니까 그 전까지는 급락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장 살살살살 고점을 높여가죠. 원래는 얘는 급락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하니까 7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 높다고 모건스탠리에서 발표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미국장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는 일본 시장이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이게 언제예요? 이게 이번 주 월요일 날 요거 흔들린다고 혼비백산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전문가니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시장 역시 안 되나 봐요. 역시 다들 미국 주식 하나고 우리나라 주식은 안 되나 봐요. 폭락하나 봐요. 한강 가야 되나요? 막 물어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제가 그랬죠. 이만큼 올라오고 요만큼 흔들리는 거고 조금 흔들다 말 거라고. 어차피 또 올라간다고. 미국장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락 안 나와요. 여기서 뭐 2,600 깨지고 2,400 깨지고 2,000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3,000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테마주들은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고 2분기 실적 발표는 이제 7월 달서부터 시작이니까 IT 섹터서부터 해서 다른 기업들도 실적들이 다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도 잘 움직이고 실적주들도 잘 움직이는 그래서 7월에서 8월 중순까지 흐름들을 기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먼저 짚어보고 왔는데요. 지난 월요일 시장이 좀 흔들리게 되면서 이러다가 계속해서 하락세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마음 졸이신 분들 참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단기 조정장에 그치고 현재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테마주와 실적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진행해 볼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나 오늘 또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이 시각 흐름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3% 장 초반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34,3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저희 단골 종목이죠. 이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싸게만 사면은 손실이 잘 나지 않는 종목입니다. 여태까지 드리고 나서도 계속 수익 달성을 했고 급락도 없고 단점은 삼성전자보다 무겁습니다. 삼성전자 안 움직인다고 욕 무지하게 먹었던 종목이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욕 많이 먹으니까 오히려 최근에서는 잘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는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욕 많이 먹으면 올라갈 것 같아요. 어쨌든 잘 안 움직여요. 삼성전자도 무겁게 움직이고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가볍게 쫙쫙쫙 잘 움직이고 그러고 있는 거는 좀 안타깝지만 근데 IT 대형주들이 저렇게 움직이면 물론 더 가볍게 더 잘 가는 애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더 좋기는 합니다만 주성 엔지니어링도 나름 너무 급등하면은 가슴이 너무 뛰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안성맞춤입니다. 잘 안 가거든요.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 급락도 잘 안 해요. 갖고 있는데 갑자기 막 급락해갖고 마이너스 20% 30% 떨어지는 일도 없고 반대로 20% 30% 급등하면서 올라갈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소소하게 단타치기에는 괜찮고 가져가기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서 오늘도 가지고 나왔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반등을 줬는데 이제 6% 반등 줬는데 9% 빠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한 3, 4일 동안 9점 몇 프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6% 반등 줬으니까 6% 한 번 더 올라가면은 뭐 아니죠. 한 4%만 올라가면은 또 다시 하락 부분들을 다시 돌려 세우는 건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얼마나 좋게 나올지, 그러니까 좋게 나오긴 할 겁니다.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올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물음표인데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지금 컨센서스가 자꾸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 있는 그 실적 추이도 예상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뭐 미국은 안 늘어나겠어요? 미국은 또 자국 반도체 또 하겠다고 지들 유리한 대로 싹 다 법 다 바꿔갖고 우리나라 기업도 어쩔 수 없이 다 글로 가갖고 반도체 거기다 그냥 다 져놓고 다 하고 있는 마당에 그렇죠? 어쨌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마이크론 실적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서 AMD 실적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싹 다 점점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계속 좋게 얘기 움직이게 되면은 장비주인 주성 엔지니어링도 여기서 뭐 급락하겠습니까? 올라가겠지. 그래서 안전한 종목이니까 오늘도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먼저 이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다시 한번 저희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6월 17일 이수 페타시스 5만 2천 원에 접근을 해봤는데 11.92%의 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목표가도 마찬가지로 달성했고요. 이어서 6월 18일 주성 엔지니어링 3만 5천 원에 접근해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이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6월 19일 일진전기 매수가는 25,800원 만나봤는데요. 3.88%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6월 20일 주성 엔지니어링 35,500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고요. 6월 21일 재룡전기 73,000원 짚어주셨는데 아쉽게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하시죠. 먼저 6월 24일과 25일 똑같이 재룡전기였는데요. 24일은 8만 4천 원에 접근해봤고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25일은 8만 100원 선 공략해봤는데 벌써 이 3.8%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593.32% 기록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현재 표적 종목 상황들 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주인공이었죠. 이 재룡전기, 오늘 장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볼지 계속해서 알아볼 거고요. 또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재룡전기를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제 처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나서 가격이 안 들어오고 도망갔죠. 올라가고 나서 원래 73,000원 얘기했던 건데, 자, 차트 한번 볼까요? 73,000원 얘기했던 건데 20% 날아가 버렸어요. 대부분은 저는 바닥주를 원래 좋아하지만 지금은 바닥주 잘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시장이 패턴이 바뀌었어요. 바닥주들 개인 투자자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무거워갖고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역으로 쳐라. 개인들이 안 들어가는 거 차라리 고공행진하고 있는 꼭대기에 있는 63빌딩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사라. 그게 더 빠른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를 어제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미반도체와 재룡전기를 설명을 하면서 차라리 그쪽을 단타 치는 게 물려도 빨리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해줬죠. 73,000원에는 안 돌아왔지만 그것도 고공행진 63빌딩에 있는 종목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 급등한 다음에 다시 밀릴 때 그냥 대충 물려라 했는데 수익이 나죠 지금. 이게 끝이냐? 아니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안 가고 있는 종목은 이렇게 심해로 쑤셔박혀 있는 종목들이 하도 너무 꽉 박힌 거죠. 그 바다 심해에 진흙에 아주 그냥 적당히 박혀야 되는데 너무 꽉 박혀 있다 보니까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빼내야 되는데 아예 그냥 굳어버렸어요. 그냥 지면에 그냥 진흙에서 그냥 흙에서 바위로 굳은 것 같아요. 잘 안 올라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잘 안 올라가고 흔들렸다가 이런 애들이 잘 다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제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했는데 봐봐요. 하루 만에 싹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움직였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 안 쳐다보면 갑자기 이렇게 튈 겁니다. 이런 거는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이런 거는 한 300개 중에 1개 정도는 이렇게 튀는 게 있어요. 가끔가다 하나,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있다가 하나 튀는 게 봤는데 이런 게 왜 튀냐면 이렇게 떨어뜨릴 때 개인 투자자들 하도 괴롭히고 이제 개인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징글징글하게 만들어 포기하게 만드니까 개인들이 대부분 다 손절하고 이미 나가버리니까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300개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하려고 그렇게 하면 주식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300개 중에 1개를 골라갖고 여기서 얼마나 더, 그렇죠? 더 빠졌다가 올라갈지, 마이너스 70% 빠졌다 올라갈지, 90% 빠졌다 올라갈지, 1년 빠졌다 올라갈지, 7년 빠졌다 올라갈지, 12년 빠졌다 올라갈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고점에 사서 물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고점을 가고 물린 것 같은데 또 고점을 가고 패턴을 잘 공략을 해야 됩니다. 심해로 계속 쑤셔박혀서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물타기 할 게 아니고 신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더 유리하다 해서 어제 얘기했던 종목인데 오늘도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겠지만 계속 올 여름 계속 그 전력난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을 예정이고 오늘도 아침에 기사가 나왔죠. 정부에서 전력에 대해서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하겠다. 왜냐면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니까 아침에 그런 내용에 대한 기사가 어제 나온 거 있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좀 반응하는 것 같은데 저런 얘기는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지겹도록 몇 년 동안 들을 거니까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나면 절반은 팔고 나머지는 더 가져가도 된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또 사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강한 흐름에 있는 애들 매매를 해야지 이렇게 쑤셔 박힌 애들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계속 잠수만 탄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급등명중 종목 원익 QNC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반도체 섹터들 체크해드릴 텐데 엔비디아가 뭐 6% 반등 줬다 그래서 바뀐 게 아직 없어요. 일단 뭐 대선 토론회도 안 왔고 마이크로 실적 발표도 안 나왔고 엔비디아도 거기서 한 10%는 더 올라가야죠. 그래야 뭐 조금 반응이 있을까? 그래서 원익 QNC도 반응이 좀 시큰둥합니다. 안 빠진다 뿐이죠. 뭐 최근에 빠졌던 거에 비하면은 이렇게 빠졌으면은 미국장이 좀 더 강하게 앞으로 오늘서부터 오늘 수요일이죠. 수, 목, 금 3일 동안 아주 강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스닥 2%, 한 6% 올라간다. 그러면 반응을 줍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반응 안 줘요. 미국이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물론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모양만 봐서는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다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요 모양은 그냥 박스권으로 그냥 대충 움직이겠다라는 뭐 크게 특별한 모양은 아닙니다. 일단 대선 토론 이슈 받고 그 다음에 뭐 실적에 대한 마이크로 실적 이후에서 7월 달에 실적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좋은 얘기 나오고 나서 올라갔을 때 여기 돌파했을 때나 이제 우리나라 IT 섹터들이 긍정적인 힘을 받고 움직이는 거지 어제까지 나온 흐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영향이 크지 않은 뭐 폭락만 안 나온다의 정도의 느낌의 흐름이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크게 그렇게 막 바뀌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흔들리다가 멈춘 느낌 정도. 나쁜 얘기한 거 아닙니다. 미국장이 강해지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고요. 이 스페타시스도 비슷해요. 근데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더 강하죠. 조금 더 강할 뿐 아직 돌파가 된 게 아닙니다. 미국장이 강하게 움직여줘야 돌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기가 외국인들이 다시 또 많이 들어왔으니까 돌파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가기를 얘네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돌파할 것 같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다들 수익률이 높은데 하이닉스는 최근에 수익률이 쪼그라들었다가 대형주인데 좀 전에 봤었던 걔네들도 대형주인데 조 단위가 넘어가는 애들인데 걔네들보다 더 가볍게 잘 가는 느낌이에요.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흐름은 좋고요. 뭐 넘어가겠죠. 30만 원 가기 위해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하이닉스. 자, 다음은 PSK. 전반적으로 IT 섹터들이 흐름들이 나쁘지 않아요. 폭락이 없잖아요. PSK도 갑자기 3만 원 깨지고 내일 27,000원 깨지고 모레 22,000원 깨지고 폭락 나오면서 거래 실려갖고 기가 외국인데 싹 다 팔고 도망가고 그런 흐름들이 없죠. 계속 여기서 고점에서 왔다 갔다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상향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정배열로 우상향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양호합니다. 다음은 PSK홀딩스. 얘도 마찬가지 보나마나 양호하죠. 폭락 없고 그러니까 미국장을 기다리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 급등하면은 그때 출발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인 주성엔지니어링. 자, 싸게 사면 좋습니다. 이전에서도 32,000원, 비싸게 살 때는 35,000원대 뭐 이렇게 그 박스권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34,000원 정도.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실적 발표가 일단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시장은 뭐가 좋게 나왔다라 그러면 깔끔해요. 그냥 우리나라는 뭐 좋게 나왔다 그러면 역으로 치고 도망가죠. 다 종목들 다 떨어지죠. 좋다 그러면 떨어지고 안 좋다 그러면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청개구리처럼 움직이지만 미국장은 좋다 그러면 올라가요. 좋다 그러면 올라가니까 오늘도 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미국 상승할 것 같으니 그래서 34,000원 정도에서 저점 매수하면 뭐 내일에서 35,000원, 36,000원 올라갈 때 뭐 단타적으로 3에서 5%는 나오지 않을까. 뭐 내일이 아니더라도 뭐 금요일 아니더라도 이번 주 다음에 7월 실적 시즌이죠. 그러면 IT 섹터들 좋은 얘기 미국에서 계속 흘러나올 거고 그러면 다시 37,000원대, 38,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거기 다시 도달할 일이 곧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34,000원에서 저점 매수 공략해보자.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장의 주인공 매수가까지 만나봤고요. 34,000원에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실전 매매의 정수의 꽃이죠. 이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 오토에버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매수가가 14만 9천 원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비중은 25%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시각 흐름 살펴보자면요. 1.06% 내려가고 있지만 15만 8,900원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 참 여기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 조금 더 가져가야 할지 참 고민되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처방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 현대오토에버를 보겠습니다. 뭐 자동차 뭐 부품주, 뭐 부품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무슨 뭐 베어링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자동차 요즘에 부품주들이 움직이면서 자율주행차도 움직이고 그래서 요것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좋아 보이고요. 한번 차트 한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저 현대오토에버 내용을 보니까 정보 시스템 기획, IT 컨설팅, 시스템 구축, 운영, 유지 보수,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플랫폼, 차량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뭐 대비한 뭐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차량용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이라 그러면은 막 베어링, 뭐 바퀴, 뭐 볼트, 뭐 엔진, 그렇죠? 무슨 뭐 크랭크 축, 뭐 등등등등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뭐 샤시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고 자동차에 들어간 부품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자율주행차에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결론적으로는 시스템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이쪽이 당연히 산업들이 앞으로 좋아지게 되면 이것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실적 추이가 좋아요.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런 회사가 뭐 돈을 벌겠느냐? 매출액이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매출액 300억 아니고요. 3조. 작년, 올해는 3조 4천억. 근데 내년, 내후년 4조 4천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2021년도 대비 매출액이 2배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많이 수익이 안 날 때는 700억 수익 났는데 이제 1,600억 올해, 내년부터는 이제 2천억대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고 점점 좀 좋아지겠다고 얘도 그렇게 컨센서스, 얘네들이 뭐 그냥 뭐 심심해갖고 뭐 꿀점 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얘네들이 분석하는 기관들이 들어가서 저번에도 얘기했죠. 볼펜 한 자루 몇 개 있는지서부터 해갖고 신발 몇 개 있는지, 슬래퍼 몇 개 있는지, 점심시간에 커피는 몇 잔 먹는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세세하게 장부를 다 뒤져봅니다. 다 뒤져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얘네들이 뭐 대충 그냥 너네들 매출 얼마 나왔냐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애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M&A 팀들이 있죠. 걔네들 하는 비슷한 애들인데 걔네들이 들어가갖고 이렇게 분석할 때는, 제가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얘네들 실적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자네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못 하는데, 왜냐면은 각각의 팀들이 다 들어가서 볼펜 한 자루서부터 싹 다 뒤져가지고 다 장부 다 열어줘야 돼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회사가 꾹 금고 잠그고 이거 싹 다 잠그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들어가서 열어봅니까? 그래서 팀들이 들어가서 회사가 열어주고, 그러니까 감사를 아주 그냥 착실하게 받아야, 그래서 그거를 다 뒤져봤을 때 얘네들이 매출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거지.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냥 저처럼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재무제표 보면서 야 이렇게 되고 앞으로 분기 실적이 이렇고니까 지금 매출액이 지금 수주가 얼마 떨어졌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도 뭐 대충 비슷하게 맞기는 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그렇게 자세하게 하니까 얘들이 이게 쉽게 잘 틀리질 않습니다. 변경은 되지만 이거 그냥 믿어도 좋아요. FN 가이드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건데, 그래서 FN 가이드에 들어가서 어쨌든 이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뭐 급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차트도 못 올라갔죠. 못 올라갔지만 차트가 나쁘진 않습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좋을 줄 알고 열심히 들어갔다가 물려갖고 지금 한 6개월 정도는 고생하고 있는 흐름들이 보이네요. 최소 6개월, 심하게는 한 1년 내내 고생하는 개인 투자들이 있는데 그 개인 투자에 지쳐가지고 슬금슬금 이제 물량을 줄이고 버리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지금 가격을 보니까 최근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전에 1년 전에서부터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제 지겨워서 올라올 때마다 아유 안 되겠다 이거는 버려야겠다. 1년 동안 당했거든요 지금. 1년 동안 안 올라가고 이제 오랜만에 올라가니까 이제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과 최근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수익이 난 상태에서 올라갈까 봐 기대감으로 가져가는데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 분들은 갖고 가세요. 더 실적도 나쁘지 않고 일단 뭐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 차례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니 그리고 요즘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흐름들이 좋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부품은 아니지만 자동차 부품주 움직이면서 얘도 같이 엮여서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못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괜찮은 수익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18만 원, 19만 원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더 문의하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동양철관, 동양철관 네, 1,710원에 10%입니다. 1,710원? 네, 저번에 올라올 때 절반은 줄이고 절반이 남아있거든요. 1,710원이면은 최근에 사신 게 아니네요. 네, 오래됐어요. 엄청 최근에 오래됐네요. 네. 올라갔을 때 반은 줄이고 10% 줄이고 10% 남아있거든요. 그래요. 오늘 잘 줄였네, 그래도. 줄일까 싶어요. 일단 잘 줄이셨는데 네, 이게 이제 최근 이제 그 뭐냐 가스관 관련주 해가지고 뭐 유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움직였던 거 같은데 네네. 얘기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에이 그거 되겠느냐.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지만 그게 뭐 쉽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기름 나오는 게. 근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일본하고 맞닿아 있는 그쪽에 가스라든지 뭐가 묻혀 있다라는 게 뭐 7강구 뭐 9강구 그래갖고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본하고의 그 무역 마찰 때문에 개발은 안 되는데 잘. 네. 안 돼요. 그러니까 뉴스 보면 나옵니다. 근데 네. 지금 뉴스를 그쪽을 이제 앞으로 개발하겠다 기대감을 준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50년 걸려요. 그냥 뭐 일단 일본이 너네들 개발하라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 줄게 아니면은 야 너네 요 중간선 뭐 여기 들어와도 괜찮아 이렇게 용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나오는 기대감만 보자면 올해는 좀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나머지 갖고 있는 거는 한번 욕심내고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내용은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테마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올해까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거래 실리고 세력들이 땡겨 올리는 것도 초전도체도 그렇게 움직였는데 실체가 없어도 언제 될지도 모르고 100년 걸릴지 1000년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데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충분히 그런 기대감에 1,7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더 가져가셔도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예, 흥화해운이고요. 흥하해운 2,475원. 만 네? 원이 아니고 얼마요? 2,475원. 2,475원에 예, 40%. 40%. 네. 그래 지금 해상 운임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쪽 애들이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괜찮아 보입니다. 네. 괜찮아 보이니까 일단 3,000원 넘어갈 때 다시 전화 한번 주시고요. 거래량도 괜찮고 모양도 괜찮고 뭐 해상 운임 가격 계속 상승하고 있고 뭐 미국 경제는 잘 돌아가니까 걔네는 다른 나라 제품들이 되게 싸 보일 거예요. 달러 강세라서. 그러면은 열심히 또 이것저것 걔네들도 해외 직구 하겠죠. 그러면 배들도 왔다 갔다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 가져가면 좋을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3,000원 넘어갈 때 다시 전화 주세요. 혹시 네. 제가 그 다음 달부터 어차피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보니까 다음 달까지 저는 목표로 한 4,000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4,000원까지 혹시 갈지 가면 좋은데 안 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망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3,000원 넘어갈 때 연락을 주라고 하는 게 3,000원 넘어갔는데 갑자기 해운주들이 죄다 막 버프가 그러니까 뭔가 거품이 껴가지고 막 다들 막 상한가가 막 날아가면은 목표 가격을 10,000원으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런 흐름이 아니고
해상 운임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는데 조선주는 맨날 떨어지고 있고 H매면서부터 해갖고 뭐 대한해운은 좋다 그러는데 맨날 급락하고 있고 이러면은 3,000원에서 빠져나와야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원 넘어갔을 때 세력들의 생각이 어떤가? 이쪽을 계속 조선주와 함께 땡겨 올릴 거냐? 근데 지금의 느낌은 지금 보신 대로 올 하반기까지 계속 땡겨 올릴 것 같죠. 그래서 뭐 4,000원 보셔도 되고 10,000원 보셔도 되고 20,000원 봐도 돼요 지금은. 근데 분위기가 3,000원 넘어갔는데 분위기가 좀 전같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제 3,000원부터 3,500원에서 어떻게 한번 잘 팔까 이런 고민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왜냐면 알잖아요. 세력들이 좋다라고 막 얘기한 다음에 개인들한테 그렇게 주입시켜 놓고 지들은 도망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자는 얘기예요. 네. 너도 나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최소 뭐 3,000원에서 뭐 4,000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 가장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이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이 시각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1.18%가량 올라가면서 34,3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양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볼 텐데요. 지금 이 시각 이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피 0.03%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77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외국인과 개인이 계속해서 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0.1%가량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84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대형 기술주들은 어제 반등을 해줬지만 간밤 우량주들이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해 볼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시죠. 자, 오늘 리비안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데 안 그래도 어제 뉴스들과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초록밴드라고 이제 초록밴드에다가 제가 그런 이제 이슈들과 뉴스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비안 관련주도 안 그래도 올려놨었어요. 리비안 관련주 움직일 것 같아서 올려놨는데 뭐 자동차 부품줄도 있고 어제 올려놨었었나? 어쨌든 리비안 관련주들도 있어서 올려놨었는데. 이쪽 애들이 일단 강합니다. 그러니까 테마주 강세 장세라 그래요. 시장이 하락장이거나 그러면 테마주들이 더 크게 빠집니다. 나중에 폭락을 하고 막 그냥 막 정신없이 떨어지고 막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테마주들이 무지하게 잘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어제는 이제 해운주도 강했죠. 그래서 리비안 관련주하고 지금 에코캡 상한가에 대원화성 21% 급등에 삼진LND 12%. 야, 하여튼 이것도 뭐 계속 이슈가 뭐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테마가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거는 장이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밭이 양호하면 뭘 심어도 잘 나잖아요. 콩 심으면 콩이 나오고 뭐 팥 심으면 팥도 나오고 이렇게 하듯이 밭이 좋으면 잘 난단 말이에요. 밭이 안 좋으면 밭이 다 염산 뭐 황산이 돼 있고 막 소금 밭이고 그러면 거기다가 심으면 뭐 나겠어요? 온도도 영하 막 20도 그러면 나봤자 얼어 죽거나 나봤자 황산에 다 녹거나 다 죽어버리죠. 소금 넣으면 다 죽어버리고 이렇듯이 밭이 안 좋으면은 장이 안 좋게 되면 그러니까 밭이 안 좋다는 시장이 안 좋으면 뭘 심어도 뭘 해도 다 급락이 나오는데 지금은 시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이 없잖아요. 미국장도 기대감이 계속 움직여주고 있고 거기도 2분기 실적이 미국 기업들이 다 좋을 거예요. 웬만한 애들 다 에너지 기업서부터 반도체, IT뿐만 아니라 다 좋을 거예요. 뭐 건설 안 좋겠어요? 다 좋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 기업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지금 잘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아쉽게도 그래도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수출주들, 그다음에 실적이 되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수출주들이 지금 실적들이 되잖아요. 자동차서부터 해서 뭐 화장품도 뭐 잘 팔린다, 반도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괜찮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 위주로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좋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여전히 잘 움직이는 중이니까 돌고 움직이는데 안전한 쪽은 IT가 될 거고요. 급등이 안 나와도 안전한 쪽 IT가 될 거고 테마주 쪽에서도 이제 대선
근데 토론을 시작하게 되면 내일 저녁이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드러나고 있는 급등하는 애들은 없지만 과거에는 이제 기후 관련주였고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애들이 움직였는데 과거에 움직였던 애들이 한 번, 두 번 움직이면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태양광, 풍력이 움직일까 싶기는 하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쪽이 또 움직일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다른 쪽이 움직일 수도 있고 어쨌든 시장이 좋기 때문에 테마주들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이후서부터 테마주가 또 뭐가 움직이는지 잘 보시면서 시장의 기대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잔존해 있으니까 뭐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유튜브로 들어와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SEC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가 매수가가 1,2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지금 이 시각 13% 가까이 크게 오르면서 장대 양봉 그려주고 있는 신흥 SEC고요. 1,18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현재 이 시각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집이 현재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신흥 SEC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자, 2차 전지 쪽도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고 좀 다른 애들보다 움직임들이 급등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트록밴드 거기 리비안 오늘 기사 올린 거 있네요. 여기 제가 기사가 폭스바겐 등의 업은 리비안 시간외 거래에서 50% 주가 폭등 해가지고 관련주들도 제가 우리산업홀딩스, 우신시스템, DY, 에코캡, 대원화성 아침에 올려드린 겁니다. 아까 요거 얘기하려고. 그래서 노란톡이 아니죠. 그 초록밴드 들어가면 종목까지 제가 올려놨거든요. 상담한 내용 먼저 보고 요것도 어차피 지금 2차 전지 쪽이니까 자, 그러면은 신흥 SEC 지금 리비안 관련주도 갑자기 급등을 하고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도 그쪽에 엮여 있는 건지 아닌지는 그건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분위기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죠. 근데 요 이슈가 지금 뭐 시간외에서 저쪽이 이제 급등을 했다고 지금 저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종목을 올려준 게 이거예요. 우리산업홀딩스하고 아침에 급등했다가 지금 밀렸네요. 그리고 우신시스템, 에코캡 이런 애들인데 이건 상한가 같고 그리고 대원화성. 자, 근데 이게 이제 아침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움직이겠거니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의 생각은 어떠냐면 이게 계속 움직일 떡밥은 아니다. 이 떡밥이라는 거는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녹습니다. 자꾸 떨어져요. 이게 수중 카메라로 관찰하면 떡밥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떡밥이 있을 때는 물고기들이 어때요? 막 관심 있어하고 냄새도 나고 막 달려들죠. 근데 이게 떡밥이 자꾸 떨어져요. 그럼 나중에 뭐만 남아요? 찌만 남죠? 그러면 물고기들이 이걸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러니까 떡밥이 금방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떡밥이 자꾸 이게 이슈가 계속 이제 소멸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리비안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수익이 났다면 근데 지금 사셨나요? 1,200원이네. 수익이 났다면 한 절반은 파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팔고 나머지 절반은 올라오면 근데 네스닥가 너무 높아요. 일단 절반은 물렸다가 지금 여기서 사서 물린 거라면 지금은 절반은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내일 또 올라가면 또 팔고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얘들 지금 흔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에코캡만 올려놓고 나머지들은 올라갔다가 다 흔들리는 거 보니까 그러면 내일 거의 뭐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떨어지면 다시 사세요. 뭐 9,500원, 9,100원으로 다시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2차 전지 쪽이나 저런 이슈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죽지는 않아요. 상승장에서는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매매를 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과거처럼 막 급등하면서 쭉쭉쭉 올라가는 것보다는 밀리면 밑에서 싸게 사고 올라오면 절반 팔고 밀리면 또 사고 올라오면 또 절반 파고 그러다가 또 올라가면 또 절반을 팔고 그러다 또 올라가면 에라 모르겠다 한번 1,000% 10,000% 한번 먹어보자 그냥 냅둬보자 오징어들 남겨보는 거예요. 상승장이니까. 왜냐면 세력들이 갑자기 땡겨가지고 이거를 20만 원까지 올릴지 어떻게 합니까? 초전도체도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지금 뭐 10배, 2,000%, 막 3,000%, 막 30배 올라가면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세력들이 무식하게 올리게 되면 30배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팔고 해서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대부분의 물량들은 사고 팔고 매매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단가가 높으니까 최소 절반은 팔아주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가스공사예요. 한국가스공사.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3,000원에 비중은 30%예요. 63,000원이면은 최근에 사셨네요. 예. 산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 일단은 너무 비싸게 타이밍이 이상해요. 네. 타이밍이 이상해요, 알아요. 지금. 네. 이거 참 애매한데 저라면 그냥 던져요, 지금. 왜냐면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대형주라서 한 번 빠지면 한국전력도 그렇고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2년, 3년이 떨어지는 아주 지독한 애들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물릴 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3만 원, 3만 5천 원 싸게 사서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떨어져 봐라. 나는 10년, 20년 동안 갖고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나 이걸 버틸 수 있는 거고 이걸 단타치기에는 어제 그저께 올라간 상태에서는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그렇게 막 변동성이 막 하루 이틀 막 40% 올라갔다가 100% 올라갔다가 또 반토막 났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 맞아요. 이런 종목이 아니에요, 얘는 원래. 이런 종목이면 차라리 지금 버텼다가 또 떨어지면 또 샀다가 또 올라가면 되는데 얘의 특징은 징글징글하게 올라갔다 징글징글하게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못 버텨요, 이거 잘. 그래서 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저는 손절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손절하고 올라가서 수익으로 바뀔 거예요, 아마. 왜냐면 지금 아직 기가 외국인이 못 털었기 때문에. 저는 종목 교체를 일단 그러니까 FM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가지고 있다가 수익이 나면 네. 교체하자인데 안 올라오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이제 코 끼고 이제 이 답답한 종목에 이제 물려갖고 이제 시간 안 내와라 보내야 되거든요. FM 상담은 반등 줄 때 아직 수급이 그렇게 크게 꼬이진 않았으니까 반등 줄 때 교체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 팔으라고요? 아니요, 그냥 가져가세요. 이게 FM 상담이고 이거 말고 옆에 봤는데 저쪽에 더 빨리 움직일 것 같아. 자동차 부품 쪽에 빨리 움직일 것 같아. 뭐 원전 테마, 전석 테마 아니면 반도체 더 빨리 움직일 것 같아. 그러면 지금 그렇게 손실이 막 어마어마한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63,000원이면 손실 해봤자 뭐 8% 정도면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근데 이거는 저의 생각인 거고 FM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어차피 잘 안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수익으로 바뀔 수도 있을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쉽게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수익 날 때 종목 교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오늘 해볼 텐데요.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인데 드디어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그다음에 내일 저녁 대선 토론이 나온다 그러는데 시장 무너지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테마 장세 지속될 것 같으니까 계속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저희는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마찬가지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2분기 실적 발표 전 숨고르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테마주 매매에 유리한 시장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4,000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